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5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치솟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컨드잡 등 다중 취업하는 경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6년 만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온열 질환 예방에 노약자들의 주의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차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격리됐습니다. 여성들의 피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도 최종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5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138만 4천 명으로 4월 말 이래 최고치로 늘어나 견고한 미국의 고용시장마저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인 고용시장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수요와 판매가 냉각될 수밖에 없어지면 미국의 업체들이 고용을 중지하거나 감원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5만 1000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4만 4천 건보다 7천 건 늘어난 겁니다. 특히 25만 1천 건은 팬데믹 직전에 21만 8천 건보다 훨씬 많은 것이고 지난해 11월 중순 이래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각 업체로부터 감원된 사람들이 새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원 규모로 읽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각 2,300건이 접수돼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직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4만 4,300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돼 전주보다 3,800건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는 2만 3천 건이나 쇄도하며 한 주 만에 무려 1만 4천 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은 2만 300건을 기록했으나 전주보다는 7천 건 줄었습니다. 텍사스는 16,600건 신청돼 전주보다 1,300건 늘었습니다. 조지아에선 7,900건으로 전주보다 2,800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한 주 늦은 7월 9일 현재 138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5만 1,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4월 23일 주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총 규모는 아직 적은 수준이어서 미국의 고용시장에선 감원된 사람들이 여전히 비교적 손쉽게 새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들은 첨단 분야의 금융기관, 부동산 업계 등에서 대규모 감원 태풍이 이미 몰아닥치기 시작해 유례 없이 장기적으로 견고한 미국의 고용시장이 흔들리거나 적어도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튼튼한 고용시장이 유지돼야 일자리가 안정된 미국인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물가 급등에 따라 가파르게 늘어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컨드잡, 멀티플잡 등 다중 취업하는 경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직장 또는 두 직업에서 풀타임으로 주당 70시간이나 일하는 미국인들이 팬데믹 직전에 비해 38%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은행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월에 9.1% 급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이를 잡기 위한 연속 금리 인상 단행이 겹쳐 미국민 서민들은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75%는 가계소득이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 못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77%는 미국 경제가 올 연말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삼중고에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세컨잡, 멀티플잡을 찾으려는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두 직장이나 두 직종에서 풀타임으로 일해 일주일에 무려 70시간이나 근무하는 미국인들이 6월 현재 42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30만 8천 명에 비해 11만 8천 명, 38%나 급증한 겁니다. 두 가지 이상 멀티플 잡을 갖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6월 기준 전체의 5%로 팬데믹 직전보다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컨 잡, 멀티플 잡으로 일해야 물가 급등에 따라 크게 올라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고용시장이 유례 없이 견고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어 손쉽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근무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2중, 3중 근로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와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각종 악재들에 시달리다가 불경기까지 겪을 것으로 확실시 되자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CBS가 전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77%가 올 연말 불경기를 예측한 데 이어 61%는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안에 따라 71%는 외식부터 줄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9%는 그로서리에서의 식료 잡화까지 절약하거나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8%는 이미 자동차 등 주요 물건 사기를 연기했다고 응답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주말에 이어 다음 주 초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미 내륙을 가로질러 서서히 퍼지고 있는 열파가 동부 해안까지 따라잡아 영향을 주면서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100도를 육박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 예방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100도를 넘지 않았던 워싱턴 DC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이번 주 그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실제로 느끼는 더위 지수는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 내륙을 가로질러 서서히 퍼지고 있는 열파가 동부 해안까지 따라잡아 영향을 주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뉴햄프셔에 이르는 28개 주에서는 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더라도 낮 기온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더위 지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이번 주 2016년 8월 이후 6년 만에 100도를 육박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더위 지수가 110도에 가까워지면서 노약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에 이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중반을 기록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100도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90도 중반을 기록하겠고 체감 온도는 105도에 가깝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 98도를 넘겠으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105도에서 11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면역력이 약할 뿐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쉽게 탈수 증상을 일으키며 응급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술은 체온을 높이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차 부스터 4차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돌파 감염당해 대통령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며 자가 격리하되 원격으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지배종이 돼버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습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정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즉각 펜실베니아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11월이면 80세가 되는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의 팩스로비드를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대면, 원격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측은 수요일 매사추세츠를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근접 접촉했던 연방 의원들, 언론인들, 참모들에게도 대통령의 양성 사실을 통보하며 각 개인별로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연방의회에서는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연방하원 1월 6일 조사 특별위원회의 베니 톰슨 위원장도 19일 양성 반응을 보여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에 앞서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고위 인사들도 코로나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명성은 강하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는 하위 변이 BA.5가 신규 감염의 80%나 차지하는 지배종으로 올라서 미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감염 환자들은 20일 현재 하루 평균 12만 7,700여 명으로 보름 만에 18% 늘어났습니다. 중증 입원 환자들은 4만 2천여 명으로 2주 만에 19% 늘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는 426명으로 보름 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다만 BA.5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도 미국에서는 일상 복귀를 다시 제한하거나 예전과 같은 통제 조치를 일괄 부활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상실한 여성들이 피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는 피임 권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연방 상원에서 최종 법제화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낙태권과 피임, 동성결혼 등을 둘러싼 정치 논쟁이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 보호를 폐기한 데 이어 피임 접근권마저 제고할 움직임을 보이자 연방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연방 차원에서 피임 접근권을 보호하는 피임 권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8대 반대 195표, 거의 당파에 따른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의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단 8명만 가세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초 동성결혼, 인종 간 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법안을 가결할 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47명이나 가세했던 것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당파에 따라 반분된 표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여성 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피임 접근 보호 법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클러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폐기한 데 이어 피임 관련 보호 조치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표함에 따라 선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피임 접근 보호법이 연방 상원 문턱을 넘어 최종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50대 50으로 반분된 상원 표결에서 60표 장벽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별 낙태 금지와 낙태 보호로 반분된 데 이어 피임 접근 보호, 동성 및 인종 간 결혼 보호 등 사회적 이슈들을 놓고 찬반 논쟁과 정치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 급등과 불경기 우려 때문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줄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사회 이슈를 내세워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진영의 보수화로 각종 권한을 박탈당하고 연방 차원의 권리 보호를 상실하는 여성표와 관련 단체들을 결집시켜 중간선거 참패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